멸종 위기에 처한 판다는 중국의 국보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판다는 한 마리 동물이라기보다는 국기와 국가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중국인들의 사랑과 보호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래 살인범은 간혹 사형을 감면받는 경우는 있어도 판다 밀렵범은 사형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난 예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판다에 대한 중국민들의 애정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다를 맨손으로 만져 중국을 모독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블랙핑크가 결국 중국의 비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블랙핑크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 공개를 유보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 판다 관련 블랙핑크의 사육사 체험은 전문 수의사와 사육사들 참여 아래 철저한 방역 관리 및 위생 수칙을 지키며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비전문가가 아기 판다와 밀접 접촉하는 행동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판다 전문가들의 권고와 국제 협력 관계를 존중해 관련 영상 상영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다가 멸종 위기종에다가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유독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이라는 이유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오밍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블랙핑크에게 비난을 퍼부은 중국 네티즌들을 향해 중국의 농구 영웅 야오밍이 새끼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던 과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먼저 배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페이스북 페이지 대한민국 홍보 이야기를 통해 최근 중국 내 지나친 애국주의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네티즌이 방탄소년단에 이어 블랙핑크까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중국의 농구 스타 야오밍은 지난 2012년 아내와 함께 판다 연구소에서 열린 판다 방사 행사에 참석해 새끼 판다를 맨손으로 안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야오밍 때는 없었던 논란이 블랙핑크에게만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문화가 전세계에 퍼지는 걸 두려워하는가 보다라며 유독 K-팝 그룹들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중국 네티즌들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블랙핑크뿐 아니라 BTS의 발언이 중국인들의 비판을 사기도 했는데요. 황구시보에서는 랩몬스터의 한미 친선 비영리 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벤플리트상 수상소감에서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고 말한 데 대해 BTS가 정치적 발언으로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BTS의 순환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중국 5위권 물류기업 윈다는 현재 BTS 관련 택배는 배송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송 중단 사유에 대해선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괘씸한 것은 중국 언론에서 현재 BTS 사태의 원인이 한국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구시보 총편집인은 논평에서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전부 중국 네티즌들의 방탄소년단 소감 관련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사태는 한국 언론이 중국 네티즌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일부 중국인들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 문제를 보도하거나 논평한 중국 주류 언론은 극소수였다. 한국인들은 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기고 이를 단순한 민족주의라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한국 때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 페이퍼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샤이닝 니키를 국내에 출시했는데 이 게임에 등장한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 중국 명나라 의상이라며 중국 문화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게임 개발사 역시 국가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입장문을 올리며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쳐 이를 보는 한국인들을 경악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온라인 전쟁 중입니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국심 제고 및 사상교육이 두 나라 네티즌들의 연이은 상호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결집을 목적으로 당과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충성 및 애국민족주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연이은 파상 공세에 중국 편을 들어주지 않는 한국을 두고 자신들의 편에서 미국과 싸우자는 암묵적 협박을 하고 있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한국을 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은 중국에게 있어 노다지와 다를 바 없는데요. 최근에는 스파이를 모집하는데 연봉의 9배를 제시하는가 하면 자녀의 중국 명문대 진학 등도 미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5년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돼 차단했다며 30여 건의 기술 유출 예상 피해액은 약 20조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8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유출 기업은 전기, 전자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수출 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기업 중 65%는 예방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었고, 기술 유출의 수법은 한층 고도화, 다양화되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훔쳐가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그럴듯한 명분을 들어 기술 컨설팅 혹은 국내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위장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국정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면접을 보고 다크웹을 통해 기술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 시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은 올해 국가 공공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 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 41만 건과 비교해 약 4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것일까요? 중국이 똥줄 타며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때 위기설이 돌던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3분의 2 이상을 수주하며 중국을 제치고 4개월 연속 수주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량 1위인 중국과의 격차도 12%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104만 CGT로 한국이 전체의 69%에 달하는 72만 CGT를 수주했고, 중국 25만, 핀란드 3만 CGT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1일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방문 중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그같이 말했다.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 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내 합작법인인 B&R 주식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져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이어 올해 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불참할지에 대해선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점지한 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 등에 관해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의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해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이날 공식적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처음 밝혔다. 정부 아베 야스쿠니 재차 참배의 깊은 우려와 유감. 정부는 19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또다시 참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아베 전 총리가 퇴임 후 두 번째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지난달 19일 내놓은 대변인 논평을 인용하며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데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 인사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국제사회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엄중히 지적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주일 한국 대사관 압류 등의 보복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께 야스쿠니 심사의 가을 제사인 추계의 대제에 맞춰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세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바 있어 퇴임하고 한 달 만에 두 번째 참배를 기록하게 됐다. 일관방 야스쿠니 아베 참배, 스가 공물복납 사적인 일 강변.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추계의 대제 즈음에 참배한 것에 대해 사인인 아베 전 총리 개인 참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개인의 신규 자유에 관한 문제로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세된 신토 신사인 야스쿠니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영령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참배자 명부에 직함 없이 아베 신조라고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임 후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 야스쿠니 심사를 찾은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야스쿠니를 방문했다. 아베 전 총리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12월 26일 현직 총리 신분으로 한 차례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한 뒤 재임 중에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몸가을 큰 제사와 8월 15일 패전일에 공물만 복납했다. 가토 장관은 또 야스쿠니 추계의 대제 첫날인 지난 17일 스가 총리가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을 복납한 것에 대해서도 사인으로서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같은 논리로 해명했다. 가토 장관은 이것은 개인 신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여서 정부가 막고 나설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번 마사카기 복납도 총리로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가 총리가 바친 공물에 내각 총리 대신 스가 요시히데라는 명패를 세운 것에 대해선 직함을 붙이는 것은 그 지위에 있는 개인을 나타내는 경우에 관례로 자주 행해진다며 어디까지나 사인으로서 복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스가 총리의 공물 복납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라며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비판했다.